네, 이제 세 번째 세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세션에서는 챕터 25, 이제 요번 학기 마지막 내용이 되겠고, 차분 방정식하고 이제 동태 분석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그 스태틱 어널리시스, 비교 정태 분석 같은 거를 한다고 할 적에는 이제 밸런스들을, 그냥 말하자면 이퀄리브리움들이 있는데 그들 간의 어떤 그 비교를 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태 분석이 됐었을 때 이제 타임 패스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이퀴리브리움을 찾아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쿤터커 정리,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배웠던 라그랑지안 승수법,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최적해를 찾아가는 과정들인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의 어떤 균형인데, 그거 중에서 베스트인 균형을 찾자, 뭐 예컨대 이제 이런 식의 고민을 하는 그런 그 공부였던 반면에, 이번 챕터에서 배우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균형을 찾아는 가는데, 그 과정에서 차분 방정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시간에 대한 고려, 타임 패스를 감안했었을 때 이제 어떻게 가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데, 경제 수학에서는 사실은 이제 동학 분석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교과서 이제 끝에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수리경제학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들도 계실 거니까 그런 것들 감안해서 좀 일종의 예비적인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좀 가볍게 살펴보고 이번 학기 마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한 학기 전체 로드맵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좀 살펴보고 오늘 내용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제 수학에 대한 과목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기초적인 어떤 개념들도 배우고, 미분, 적분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분석 도구들을 이제 장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행렬에 대한 연산들도 저희가 할 줄 알고, 그래서 이제 경제 모형들을 행렬 안에 밀어 넣어서 문제를 푸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최적화 기법들을 배우고 있죠. 그래서 최적화 기법에서 이제 저희가 등식이 있었을 때, 혹은 뭐 부등식이 있었을 때, 제약 조건이 아예 없을 때, 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저희가 공부를 했고, 그러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내용인 이제 동학 분석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려고 하는 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크게는 이제 동학 모형 내지는 동태 모형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배웠던 이번 학기 전체의 내용에서는 사실 뭐 하점자 t로 표시가 되는 타임 시리즈에 대한 고려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 뭔가를 표시할 때 하점자에 이제 t가 있거나 t-1, t+1, 뭐 t 플러스 m 이런 게 있으면 보통은 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러한 그 시간과 함께 제시되는 어떤 경제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앞서서 배웠던 것과는 약간 좀 다른 테크닉들이 좀 필요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배우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차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활용하는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학습을 좀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경제 모형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의 상태는 이러한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까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현재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할 때 이 변화가 이후에 어떠한 패스를 따라서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즉,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앞서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었던 고민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예컨대 이제 비교 정태 분석을 한다라고 할 적에는 외생 변수가 어떻게 움직이면은 이 균형들이 이제 이렇게 됐다가 저런 균형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효용이 어떻게 되고 뭐 비용이 어떻게 되고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태 분석을 한다라고 할 적에는 이제 기존의 균형이 어떤 패스를 통해서 새 균형에 가는지, 새 균형으로 가는 것이 가능은 한지, 말하자면 어떤 그 결론으로 수렴하는지, 혹은 그 결론으로 수렴하지 못하고 뭐 오히려 계속 확산되는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게 동태 분석에서 지금 공부를 하는 내용들이고, 이러한 것들을 공부할 때 사실은 이제 차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툴을 저희가 활용을 하는데, 오늘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볼 예정이에요.
가장 전형적인 그 타임 모델 내지 타임 시리즈 모델을 다룰 때는 디스크리트 타임 모델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좀 개념화하기 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을 어떤 특정 시간 간격을 두고 그걸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은 자연수를 부여한 다음에 타임 1, 타임 2, 타임 3 혹은 현재 시점 타임 0 이렇게 딱 놓고서는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노테이션 상으로는 기준 시점을 T0라고 놓게 되면은 T1, T2, T3 가면은 한 피리어드, 두 피리어드, 세 피리어드 이제 좀 미래가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마이너스가 됐을 땐 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디스크리트한 타임 모델을 다루게 되면은 이때의 T 값은 정수로서 이제 표시를 해 놓는 것이고요. 물론 필요하면 이제 일부 뭐 정수가 아닌 다른 값들 들어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일단 정수 값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고민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좀 개념화가 쉬워요. 어제 어땠고 오늘 어땠고 내일 어떻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오늘 2시 37분이 어떻고 지금으로부터 34분 이후는 어떻고 27분 전은 어떻고 3.7초 전 어떻고 이렇게 생각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간 모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실 좀 디스크리트한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는 바로 개념화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일단 좀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 모형 내지는 시간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하더라도 Continuous Time 모델로 가게 될 때 이때는 좀 얘기가 달라요. Discrete Time 모델로 가게 될 때는 시간에 대한 미분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t를 실수로 표현을 해놓고 시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한 다음에 말하자면 이제 수리적 분석 도구들, 즉 이제 미분을 말하자면 해가지고서 혹은 뭐 적분을 해가지고서 시간에 대해서 이제 결국 미분해서 이것이 어떠한 기울기를 가지고서 앞으로 진화해 나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Continuous Time 모델이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제 Continuous Time 모델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 좀 더 어드밴스된 그 수학 테크닉이 필요하고요. 그러한 이제 관점에서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연속 시간 모형에서. 근데 이제 미분 방정식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경제 수학 시간에는 하지 않고 그 디스크리트한 부분에 대한 얘기만 좀 하고 넘어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 사실은 좀 마지막 시간 좀 부담 없이 들으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차분 방정식이 뭔고 하니 차 그랬을 때는 차이예요. 차이, difference. 그래서 차분 방정식은 difference equ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결국은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전과 후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이제 비교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용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inear first order 선형 1개 difference equation 같은 게 이제 저 25의 1번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런 모형들이죠. 그러니까 직전에 있었던 그 값이 x의 t-1이라고 할 때 그거의 a 배와 거기에 b를 더한 값이 지금 시점의 그 값인 xt가 될 거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계 방정식이 이제 간다고 할 때는 결국 오늘의 값을 알기 위해서 어제와 그저께 가격을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a1 xt-1 한 타임 전의 것을 얼마 a1만큼 반영하고 두 타임 앞에 거 a2-x2만큼 a2배만큼 반영하고 거기에다가 상수를 얼마 곱해주는 이런 식의 이제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연립 방정식을 세워 가지고서 어떠한 문제를 다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이제 1차 차분 방정식 같은 경우는 직전 값을 알면 그 다음 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러한 구조 하에서는 결국은 그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한 스텝,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스텝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x0 값을 넣어서 x1 값을 계산하고 x1 값에서 x2를, x2에서 x3를, x3에서 x4를 이런 식으로 값들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왼쪽 같은 경우는 결국은 0.5배씩 직전 값을 더해서 300에 더해주는 구조를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더해지는 값들의 폭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300보다는 이제 좀 그 진폭이 점점 그 다음 단계 갈수록 그 폭이 줄어들면서 이제 결국은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제 흘러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를 곱해서 직전 값을 더 해주고 또 거기다 플러스 300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출렁출렁 하면서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어떤 그 시계열 데이터를 모형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테크닉들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 그랬을 때는 어떤 그 정상 상태를 형성하는 어떤 값을 하나 x 스타라고 정해준다고 할 적에 그 x 스타 값이 현재 이제 도달해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그 다음 기에도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걸로 예상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제와 같은 오늘, 그리고 오늘과 같은 내일, 이런 식의 이제 계산이 서는 상태를 보통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차분 방정식이 예를 들어서 xt는 a의 xt-1 플러스 b다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x 스타라고 하는 것이 xt와 xt-1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x 스타라고 하는 거는 1-a분의 b가 되어야지만이 이 차분 방정식을 만족할 수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A가 1이 아니어야지만이 정상 상태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그 필요 조건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그 조건에서 임의의 초기 값을 툭 던져 넣었는데 X스타로 갈 것이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의의 초기 값을 아무렇게나 찍었는데 얘를 냅뒀더니 X스타로 갈 걸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려고 하면은, 예, 근데 지금과 같은 형태라고 하면은 A의 절대값이 1보다는 작아야 직전값을 조금씩 덜 반영하면서 정상 상태를 향해서 수렴할 걸로 기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에서 차분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어떤 시간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모형에 들어있는 어떤 그 변수들 같은 것들을 결국은 현 시점에서 우리가 구해놓은 어떤 그 값인 x0에 대한 값을 갖다가 구해놓고서 그 다음 스텝 나가면서 이제 사실은 빌드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문제를 푼다고 할 적에 결국은 그 저희가 이제 차수를 이제 좀 맞춰가지고서 이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xt는 a의 xt-1의 b예요. 근데 xt-1은 다시 괄호를 엮어 보면은 a의 x의 t-2의 플러스 b가 돼야지만이 x1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또 xt-2는 a의 xt-3의 플러스 b가 돼야 또 x의 t-2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커전 한다고 얘기하는 게 반복하면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궁금해요. 오늘 여기까지 온 과정이 궁금해요. 어제 너 어디 있었니? 그럼 너 그저께는 어디 있었는데? 그저께는 또 어디 있었어? 그저께는 어디 있었니? 그 전에 어디 있었니? 그러니까 계속 거슬러 가다 보면은 최초에 어디로 출발했습니다. 라고 하는 식의 진술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식으로 사실은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이 되고, 저희가 이제 계산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좀 편의를 도모하고자, 예를 들어서 S 값이라고 하는 것이 뭐 A의 t-1승부터 A의 t-2승, 두두두두 A의 2승, A 플러스 1까지 쭉 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S라고 저희가 편의상 둔다고 하면, A의 S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S-1 플러스 A의 T승으로 이렇게 좀 축약이 되어 버릴 것이고요.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S-AS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1-A T승이 튀어나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S가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즉, S는 1-A의 T승 오버 1-A 이렇게 이제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럼 XT라고 하는 것들도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은 결국 XT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해들도 지금 구해줄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서 본 것 같이 이제 차분 방정식의 어떤 그 스타일이 나왔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그 b 값을 제로로 놓고, 그럼 이제 어떤 상수 없이 저희가 이제 출발을 하는 상황에서 어떤 방정식이 xt는 a의 xt-1인 그런 구조를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해를 풀어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어떤 xt라고 하는 녀석의 그 값은 AT승의 X0가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한 칸씩 이제 A 배만큼 곱하는 구조로 갈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A가 1보다 큰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은 A의 T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무한으로 가겠죠. A가 이제 1보다 큰 상태니까 A를 곱하면 곱할수록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럼 X의 T도 점점 더 무한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만약에 이제 A는 1이다 였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그냥 XT는 XT-1의 x0에 항상 변하지 않는 그 뭔가가 될 거고,
만약에 A가 이제 0과 1 사이의 어떤 값이다 그러면 A의 t승은 점점 0으로 수렴할 거기 때문에 XT도 점점 수렴할 거고, 오른쪽에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떤 시계열 값이 한쪽으로 수렴하는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만약에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 작은 상태다 그러면은 그때는 부호가 계속 뒤집히는 가운데 그 임팩트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 테니까는 0을 중심으로 점점 진동하면서 0으로 수렴하는 모양이 나올 거고, 그게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좀 작다 그러면은 부호는 계속 바뀌는 가운데 그 진폭은 점점 커지면서 밖으로 이제 발산해 나가는 그러한 형태로, 사실은 이제 방정식의 형태가 사실 이제 이렇게 유형화되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었던 5가지 케이스를 B가 0이 아닌 경우에 저희가 이제 계산해 본다고 하게 되면, 그 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X의 T라고 하는 거는 A T승의 X0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고, 이제 B 텀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는 건데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A가 1보다 크다 라고 하게 된다면은 이제 AT는 이제 무한으로 사실 발산하게 되는 거고, A가 1이다 그러면 사실 그냥 그대로 쭉 그냥 유지가 되는 상태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0과 1 사이다 그러면은 앞에 AT 텀은 0으로 가고 BT 텀은 B 오버 1 마이너스 A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어떤 X 스타로 수렴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 만약에 A 값이 있다고 하면 3과 마찬가지 결론으로 AT 텀은 0로 가고, 결국은 이제 XT는 X스타로 수렴하는 모양이 나올 거고, 또 반대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다 그럼 진동하면서 발산할 거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B가 0인 상태와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게 결국은 그 A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상태에서 뭔가 이제 수렴할 걸로 저희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페이즈 다이어그램, 상도표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좌우로, 그러니까 시간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펼쳐놓고 살펴보게 되는 것들도 사실은 직관적으로 잘 와닿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스테이셔너리한 상태로 잘 갈까?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표현하는 방식을 약간 바꿔가지고 보는 건데요. 결국 차분 방정식을 XT는 A의 XT-1 플러스 B 이렇게 가는 거를 하나 저희가 관심을 두는 식을 두고, 이거를 갖다가 AX 플러스 B에다가 얹어놓고 보는 거예요. 예컨대 45도 직선 XT는 XT-1, 즉 Y는 X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대로 그어놓고 가로축, 세로축을 그어놓은 다음에 실제 이제 이 두 그림이 만나는 곳을 정상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실제 그 패스를 갖다 살펴보자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본 케이스들을 결국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뜯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A가 0에서 1 사이이고 B가 0보다 큰 상태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는 이제 X0에서 출발한다고 하게 되면 X1, X2, X3를 거치면서 A, B, C, D 이러면서 이제 정상 상태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점점 수렴하는 모양을 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A가 1보다 크다, 그 B도 이제 0보다 작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상태다 그러면은 A점에서부터 오히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상 상태로부터 멀어지는 형태가 보이시지 않으세요? 오른쪽이. 그래서 A, B, C, D 하면서 X0를 가지고 X1을 구해보면은 좀 더 이제 멀어진 상태로 갔다가 또 X 저 2로 가면은 더 멀어진 상태로 갔다가 이제 하는 식으로 사실 이제 직전 대비 점점 이제 멀어지는 형태가 이제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그 정상 상태로부터 수렴하느냐 혹은 발산하느냐를 이제 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로서 이 페이즈 다이어그램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A가 네거티브일 때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것처럼 이제 쭉 돌면서 들어가는 모양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에서 출발을 하다 보면은 뭐 C 값,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 C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는 건데, A에서 이제 초기 조건을 받았다 그러면 A에서 C로 갔다가 이제 또 C에서 더, 그 다음에 더 이러면서 이제 점점 더 45도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X스타로 수렴하는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작은 값이 되다 보니까 X0가 결국 X1이 돼서 가게 되는 경우에는
A 값이 C 값 됐다가 더 멀어진 형태로 갔다가 하면서 x0, x1, x2 이러면서 점점 더 그 x 스타로부터는 멀어지는 모양새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B와 D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 A에 상응하는 정상 상태값 B, 그 다음에 그 B에서 이제 결국 x1을 잡아놓고서 또 생각해 보면 그거에 이제 생각해 보는 어떤 xt 값인 C, 그리고 그 xt 값이 정상 상태일 때의 비교 포인트인 D,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를 쌍으로 놓고서 정상 상태와 비교를 계속 하게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 가로축에 있는 x0, x1 이렇게 찍혀 나오는 값들이 점점 더 어떤 x 스타로부터 멀어지는 형태를 이제 오른쪽은 띄고 있고, 왼쪽은 점점 더 수렴하는 형태를 띄고 있고 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저희가 차분 방정식, 그 동학 분석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대한 학습이 이제 여기까지로 해서 종료가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수강생 여러분들이 이제 비대면 기말고사를 보시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게 됩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아마 대면으로 전환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일단은 저희 이제 오늘로부터 해서 다음 주가 되는 17일 날 저희 9교시에 이제 시험을 치는 걸로 하도록 해요. 그래서 제가 이 클래스 메뉴에다가 그 오픈을 해둘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중간고사 이후에 배운 부분에서 한 70% 정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이전에 좀 중요 문제인데 좀 놓쳤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서 좀 일부 나올 거고,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좀 객관식으로 출제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이 사실은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교과서에서 좀 충분히 혹은 좀 매끄럽지 않게 혹은 학생들 입장에서 좀 어렵게 설명되고 있는 것 같다 싶은 부분들은 제가 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잘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 클래스 상에 이제 질문 올려주고 계시고, 저도 이제 기말고사 전날까지는 제가 답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면서 좀 막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말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사실 이제 뭐 필수로서 저희가 제시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경제학 전공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공부한 내용을 완벽하게, 말하자면 이제 안경을 쓰고 다니는데 안경에 렌즈를 좀 닦아놓고 사실은 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처럼 사실 경제 수학이라고 하는 것도 수학이라고 하는 어떤 랭귀지에 나 자신이 익숙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수리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제학자가 원래 갖고 있었던 아이디어를 좀 더 클린하게, 아무래도 이제 언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되게 되면 아무래도 문헌상의 노이즈가 끼기 마련인데, 수리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 없이 아이디어에 바로 부딪히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게 막 수리적인 재능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은 솔직히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가르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이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경제수학에서 커버하는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3학년, 4학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이후에 경제학 전공자로서 공부를 하고 살아가고 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아마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그 분석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이제 비판적인 사고를 계속 유지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계속 좀 의식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결국은 어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통찰력이 있고 자기만의 관점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우리가 학교를 떠나서도 사회에 나갔을 때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왔었을 때에 큰 흔들림 없이, 큰 실수 없이 길에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자기의 갈 길을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수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또 경제학을 전공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좀 더 그 세속적인 문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생활에서의 문제를 좀 더 직면하면서 정면으로 부딪혀가는 그런 어떤 일종의 수련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한 학기 동안 사실 또 어려운 내용도 많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또 잘 따라와 주셨음에 감사드리고, 기말고사도 준비를 잘 하셔서 원하는 학점 받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학기 동안 잘 학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인연이 닿는다고 하면 다른 과목을 통해서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가오는 기말고사 건강 잘 관리하면서 원하는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